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을 앞장서서 밀어붙인 건 검은 코트를 입은 남성 신모 씨였습니다. 심 씨가 위로 올라가자는 듯한 수신호를 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일제히 경찰에게로 달려듭니다. 법원 현관이 뚫리고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나자 심 씨는 주머니에서 노란 통을 꺼내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심 씨에게 이 통을 건네받은 다른 남성. 법원 창문 안쪽으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립니다. 심 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져 넣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7층 판사실까지 침입했던 심 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방화를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네. 새벽에 투블럭이 체포가 됐어요. 네. 파주 자기 집에서 체포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희가 제보받았던 파주 쪽 마을 버스를 탔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친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06년생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 성인이지만 10대예요. 극우 교회 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 유명한 극우 교회가 있긴 합니다. 그 교회인지 다른 곳인지 모르겠는데 극우 교회가 10대 인생을 끝장낸 겁니다. 이 정도면은 법적 성인이라 10년은 족기 선고될 일을 지금 벌인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과 눈을 맞추고 그리고 라이터 오일을 준비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네. 그럼 그 사람들도 그 교회 교인들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 10대들 혹은 청년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 일을 집단적으로 했다면 그 교회 목사나 지휘자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 강력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체포해야 돼. 배후를 잡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이 놀랍게도 10대예요. 10대. 저는 처음에 6년생이라고 들어가지고 96년생인가? 86년생인가? 그게 아니고 06년생이에요. 세상에. 미쳤어요, 진짜. 저 10대가 7층에 영장 판사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 10대가 저 건물에 불을 지를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이거 시킨 어른이 있을 거예요. 어른이 그 자들을 잡아야 됩니다. 이 진짜 미친 놈들이에요. 배후를 말씀하신 것처럼 잡아야죠. 왜냐하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집회도 그러면 이어질 테니까요. 이제 탄핵이 인용되면 더한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2달 동안이나 대선 기간이 이어져요. 더더한 일이 벌어지겠죠. 반드시 그 배후를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피비린내 나는 대선이 될 겁니다. 지금 2달 지났는데 아직 2달도 채 안 지났죠. 이게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에 사는 게 맞느냐 싶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앞으로 훨씬 더 긴 시간이 남았어요. 반드시 배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배우가 전광훈 목사인가 싶었는데 전광훈 목사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이명수 기자가 나왔는데 자기가 알기로는 대통령실 라인, 그리고 김건희 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개입, 이 의혹도 제기했단 말이죠. 네. 그 배우가 되는 것들을 다 캐내야 됩니다, 이번에. 왜냐하면 이 구속된 또 극우 유튜버가 김건희의 팬클럽 SNS 운영자였던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김건희 씨 라인도 여기서 네. 군데군데 확인이 되고 정광훈 씨 라인은 아주 명백히 확인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 청년이 소속됐다고 하는 파주 지역의 극우 교회, 여기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실 여기 홈페이지도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그날 영상이 삭제됐더라고요. 반드시 그 배우를 잡아야 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병에 불과하고 그 배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경찰과 법원 보안대의 최후 저지선이 뚫리고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청사를 보호하라고 그런 이제 판단을 해서 보안관리대들이 다 내부로 들어오는 과정이었고요.
이때 법원 보안 직원 한 명이 피 흘리는 경찰관 한 명을 발견하고 지혈을 하며 함께 건물 1층 당직실로 피신합니다. 이제 다친 경찰 한 분을 여성 보안관리대 한 분이 이제 같이 모시고 들어오는데 피를 이제 흘리신 걸 보고 놀라셔가지고 당직실 안쪽에 휴게 공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당직실에서도 문을 한 번 더 거쳐야 하는 취침실엔 다친 경찰관 한 명, 법원 직원 2명이 피신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 직후 시위대가 순식간에 당직실을 장악합니다. 더 많은 시위대가 안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깨진 유리 조각 위로 블라인드 천을 덮어놓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빨간 모자를 쓴 남성, 3명이 몸을 피한 취침실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몇 분 후 이번엔 베이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같은 문을 무언가로 내려치고 발로 찹니다. 안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막고 있었고 잠그고 막고 있었는데 그런 사이에 제가 들은 바로는 문이 고장나면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고. 피신했던 3사람은 폭동이 끝나고 경찰이 문고리를 뜯어내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고 멍해져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건물 내 몇 명의 직원이 남아 있었어요? 20여 명의 직원이 남아 있었고요. 원래는 보안관리대 직원들은 좀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예. 우선은 너무 상황이 위급해져서 내부 청사를 보호하려고 우선 안으로 이제 다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 보안 그래서, 담당하는 분 몇 분들로는 절대 감당이 안 되죠. 예. 안 되죠. 그래서 막고 있다가 이제 폭도들이 들어오려고 유리를 계속 이제 그 앞에서 보이잖아요. 유리기 때문에. 예. 근데 정말로 수십 번을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급박하게 계속해서 외치고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 깨부시는 걸 보고 이제 바로 대피를 한 거죠. 어디로 다 피신을 한 겁니까, 이분들? 처음에 이제 대피를 하는 장소를 미리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렇겠죠.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예. 바로 이제 판단한 게 이제 철문이 있는 옥상으로 가자. 보통은 다 유리로 많이 이제 법원이 그렇죠,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기본 문들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로 돼 있는 문을 가자 해서 급박하게 이제 옥상으로 다 대피하셨습니다. 바른 판단이었네요. 네, 그렇죠. 정말 동료를 잃을 뻔한 상태였고 계속 그 폭도들이 극우 시위대가 올라올 때 경고를 계속 하셨어요. 보안관리대 직원들이 나가라고 올라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 눈빛을 보면 마음대로 하라고 때리라고 막 이제 들이밀면서 들어오셨고 이런데 유혈 사태가 나거나 누가 이제 다치면 큰일 나겠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다 옥상으로 대피하신 걸로 알고 그때 있습니다. 현장에 있다가 그들에게 잡혔으면 크게 다치거나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정말 동료를 잃을 뻔했더니 경찰도 엄청 많이 다쳤잖아요. 경찰들도 경찰복을 입고 있는데 네. 중상자가 7명인가 나왔는데 자 혹시 뭐 당직실에서 주무시고 있다고 뭐 피신을 못했다던가 그런 분은 없었어요? 그분은 이제 한 분이 당직실에서 계시다가 대피하고 있었구나. 계셨는데,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쪽 안에 부상 당하신 경찰분이 같이 계셨어요. 그분 부상당한 경찰분이 피신 왔구나. 먼저 들어오셨던 거예요. 그 보안관리대들 같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래서 그분이 다행히 거기 당직실에 같이 계셔가지고 문을 잠그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경찰이 들어오셔서 다시 다 구해내셨죠. 아니 그 당시 폭도들이 닥치는 대로 문을 박차고 막 두드리고 했는데 그렇죠. 그 문을 안 네. 두드렸답니까? 그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 이제 서로 막 하다가 문이 약간 고장 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안에서도 안 열리고 맞고, 밖에서도 안 열리고. 네. 안에서도 맞고 네. 밖에서 들어오려고 그러고. 하다가 문고리 자체가 부서졌구나. 문고리 자체가 서로 고장나서 잘 안 열리는 상태가 되고 그 상황에서 그냥 다시 그런 또 시위대들은 딴 데로 거기는 가고. 이제 그만하고 딴 데로 가고. 다행이었네. 그 안에서 진짜. 이제 엄청 고통스러우셨겠죠. 그러니까 부상당한 피를 흘리는 경찰이 당직실로 뛰어들어와서 네. 두 사람이 그걸 막은 셈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다 갇히게 된 거네. 네, 그렇죠. 진짜 공포스러웠겠다. 진짜 상상만 네, 해도. 정말 거기는 또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러면 옥상으로 가신 분들은 철문 뒤로 피한 건데 철문이 거기밖에 없다 해서 그러면 철문 뒤에서도 또 바리케이트를 치고 문을 막고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철문에 이제 다 들어가셔서 이제 다들 너무 이제 긴장하시고 근데 거기 보안관리들이 같이 있어서 뭐 불도 켜지 말아라, 후레쉬 켜지 말아라 이런 지시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선 문을 막자. 그래서 거기 이제 옥상에 있었던 의자나 막 이런 기구들로 문을 다 막고 경찰한테 이제 빨리 들어와달라
라고 이제 계속 이제 전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한 10여 분 후에 이제 경찰이 오셔가지고 다 같이 나오실 수 있었죠. 그 당하신 분들 정말 초현실적이었겠습니다. 네, 그렇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 네. 뭐냐면 어제 국회에 나와서 법원 행정처장도 그런 말을 했고 저희도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법원 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7층에 판사실 그중에서 영장 담당 판사실을 가서 네. 그 방을 훼손했더라. 네. 제가 궁금한 건 그 영장 판사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써 있지 않죠. 안 써 있죠. 네. 그거 진짜 이상한 일인데, 그죠? 네, 그렇죠. 저희는 제가 뭐 판사를 저희가 영장 판사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저희는 이제 법원은 뭐 1단독, 2단독, 1합의부, 2합의부 이렇게 이제 보통 돼 있고 그렇게도 표시가 돼 있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그리고- 보고 지금 영장 판사들 방만 부셔졌다고 하니까 그렇죠. 일반인들이 보고 이 방은 영장 판사의 반이다 알 수가 없죠 절대.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진짜 이상하다. 네. 내부에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혹시? 그래서 그 하필 또 이제 7층, 8층, 9층이 이제 다 판사실이고 예. 그리고 바로 이제 7층으로 갔다는 자체가 예. 내부 구조를 좀 안다라는 그렇죠. 것이 이분들은 아니 밖에서 예. 7층까지 간 분들은 다른 층에서 헤매지 않아요. 7층으로 바로 갔지. 예, 바로 이제 판사 거기 수색대로 이제 그런 거 그렇죠. 수색하는 것처럼 예, 바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입간판이나 어디 벽에 써 있지 않은 영장 판사실 방만 부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거기만 이제 막 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상한데. 근데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거는 이게 정말 더 문제인 게 앞으로 또 재판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사 재판 계속 있고 그러면 여기서 정말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되는 재판에서 이런 위험은 또 계속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거기 직원들도 그렇고 판사들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불안해서 재판을 불안해서 살 하겠습니까? 수가 없죠. 사법부의 기능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래서 정말 이 지금 이 극우 시위대 이 폭동에 대해서 엄청난 정말 제대로 된 처벌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은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말했듯이 이건 기획을 한 것 같다, 미리 준비한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영장 판사들 방만 훼손했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표식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처음 그 건물에 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느냐 그게 궁금했는데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알 수 없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CCTV 관제실을 파괴했단 말이죠. CCTV 관제실 파괴됐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하에도 있고 이제 예. 당직실에도 있는데 예. 그 당직실은 이제 딱 들어오자마자 그게 딱 보이기는 해요. 보이긴 한다. 유리로 그게 바로 이제 다 보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당직실로 들어왔고 그걸 보자마자 그거 먼저 깼다라는 게 제일 먼저 그거부터 깨거든요. 제일 먼저. 네, 네. 그거 알고 그러니까 저 일을 들어가자마자 했던 사람들은 임무가 저거였나?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들을 이제 유튜브를 여러 가지를 돌려보면서 예. 심지어 그 뒤에 신청과 뒤에 창문으로 네, 종이에 불을 붙여서 던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진짜 정말 그렇게 있고 앞뒤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앞뒤에서는 네. 뒤에 창문을 깨고 종이에 불을 붙인 걸 던지고 앞에서는 유리를 깨고 들어오고 이게 뭔가 굉장히 계획돼 있고 누구는 몇 층으로 가고 역할 분담이 돼 깨부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리고 모든 소화기를 이제 다 예. 어디에 정말 곳곳에 있는 소화기를 다 들고 이제 다 난리를 치고 그걸로 깨부시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전혀 또 망설임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전혀 들어가자마자 망설임이 없고, CCTV 렉부터 뜯어가지고 그걸 파괴하고 물을 붓고 물을 붓고 예. 바로 그러고 판사 어딨냐고 수색을 하고 다니고 판사실 7층을 바로 올라가고. 네. 그리고 정말 그게 왜냐면 5층, 6층이 이제 4층, 5층, 6층은 별로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예. 거기는 그런 건드릴 게 없다는 걸 알고 판사실로 지키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면 이 일련의 상황들이 누군가의 지시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겠다. 그 내부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 우리가 정말 딱 봤을 때 그렇게 무자비하게 뭔가를 훼손한다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분노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주저하게 됩니다. 저희가 분노한 감정을 보는 민원인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길에서 분노한 사람도 보고 이런 일을 봤을 때 그런 식의 행동은 하지 않아요. 아니 분노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네. 저런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서버실에서 CCTV부터 박살낸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전 떠오르지 않죠. 전혀 떠오르지 그럴 수는 않아요. 없고 무슨 소리를 지르고 뭐 그냥 그런 정도로 혼자 뭐 집기를 약간 뭐 자기 물건을 던진다라든지 자기의 손에 들고 있는 걸 던지는 이런 화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지 뭔가를 내가 탁탁 지적해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의도적인 계획적인 그런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충분히 뒤에서 뭔가 지시가 있었고 그런 거에 따른 행동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들도 현장에서 분명히 있었겠지만 저 주도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왔던 걸로 보이고 이 건물을 점거하는 농성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렇죠. 건물 점거 농성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건물을 점거하는 농성은 예를 들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를 청소하고 정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계속 있어야 되니까. 거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안을 정비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오래 있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만들어요. 정비를 정말 하고. 유리 파편이 정말 바닥에 로비에 전체가 다 깔려 있어가지고 그 본인들이 있을 수 없는 곳이고 그리고 보면 당연히 경찰한테 현행범 체포될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현행범 체포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상황에서? 지금 주도한 사람들은 지금 안 잡힌 걸로 보면 네, 그러니까요. 경찰이 들어올 때쯤에 이 사람들도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당연히 알고 어떻게 될지도 알고 하지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판단까지 하신 것 같거든요. 저 사무처장님도 지금 열심히 합리적 의심을 하시고 있고 저도 그 의심을 하고 있는데 점거 농성은 이렇게 안 합니다. 점거 농성은 저희 노동조합이 예. 농성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났던 게 저희는 그런 농성할 때 그 예. 하늘 높이 고공에 올라가서 크레인에서 그런 고공 농성하고 0.3평짜리 철창에서 내 몸을 가두고 내가 단식을 하고 이런 농성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행동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 노동자랑 이제 비교하고 저는 여기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 노조 입장 문제도 잘 봤고 그리고 지금 아마 서부지법 직원들 다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최대한 모든 것을 지원해서 심리치료하기로 약속했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꼭 다른 게 아니라 내란죄로 처벌돼야 된다고 저희 법원본부는 계속해서 이제 소리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영장실질심사 갔을 때는 손을 빌면서 선처를 바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배후가 누구냐, 뭐 이제 서로 장경태 의원하고 석동현 변호사하고 고소고발전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윤상현 의원이나 석동현 변호사나 매우 의심스럽죠. 그날 만약에 월담을 한 17명에 대해서 본인이 강남서장으로부터 훈방조차 한다라는 확약을 받지도 않아놓고 거기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냥 뭐 선처를 바란다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경찰 설명에 따르면. 네. 그런데 곧 풀려날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말고 다 해도 돼. 이런 걸로 청소년들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폭력의 강도가 좀 심해지고. 강도가 훨씬 더 세졌다는 것이고 그런 걸 보면 윤석열 의원 당시 그때 왜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폭동에 관련해서는 무슨 그 민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징역 1년에서 10년입니다. 소요죄만 일반 소요죄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무슨 내가 벌금을 대신 내줘요. 그건 불가능. 벌금형이 없는데 어떻게 벌금을 대신 내준다는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이제 쭉 추적한 바에 따르면 1월 19일 새벽 1시에 마포경찰서 하고 서부지법에서 400m 떨어진 지점의 어떤 호프집에 네.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인들과 함께. 근데 이제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은 네. 지역 뭐 어르신들을 만났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석동현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젊은이들이에요. 물론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네, 조금 네. 중년의 이제 또래로 보이는 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새벽 1시에 그 시간에 왜 거기 가 있었는지 뭐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거기 들어갔던 청년들이 다른 층들에 대해서는 손괴 정도가 경미한데 네. 유독 7층 영장 전담부가 있는지 어떻게 알고 가냐. 물론 네. 지금 안내판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영장 전담부라고 딱 써 있지 않다. 저도 가본 지가 오래돼서 헷갈리는데 가봐야겠다. 당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7층에 영장 전담 판사가 있는 줄 알고 그렇죠. 그 방에 있는 줄 알고 실제로 어떻게 그 판사를 막 찾으러 다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찾으러 다녔던 사람이 또 전광훈 목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7층 판사 집무실을 문을 발로 차는 걸 이제 저희 JTBC가 찍었는데, 네. 그거 이제 손괴 및 침입 혐의를 받은 이제 그래서 구속영장이 이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 이모 씨가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였다라는 이제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2030 청년들이 많다, 뭐 과반 50몇 %가 넘는 게 이 젊은 청년들이다. 그러면서 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극우가 된 젊은 세대 뭐 2030 이렇게 분석 기사도 쓰고 하던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MBC 보도에 따르면 특정 교회 교도들이 많다. 그게 바로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교도들. 이고 저분 네. 같은 경우에는 특임 전도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무슨 전도사가 저렇게 문을 풀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들어가. 누가 무서워 죽겠어요.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나요? 그게 석동현 변호사가 했다는 그래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예.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 있잖아요. 네. 지금 대략 7억 정도 추정되는데 네. 요새 공사비하고 자재값이 올라서 막상 해보면 더 나올 거예요. 네. 진짜 비싸졌어요. 맞아요. 건설 자재가 많이 비싸졌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네. 뭐 대략 한 1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저기에 적어도 형사 입건돼 있는 사람은 다 연대 책임이에요. 손해배상의 액수에 대해서는 그래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집행할 수 있으면 그 사람부터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돈이 많고 나머지는 돈이 없어. 예.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한테 전액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니들끼리 책임 분담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 네가 구상을 하든지 다른 공범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연대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대신 벌금 내줄게 들어가 했으면 그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억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래나?